네, 확실한 정보를 신속히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12시 뉴스입니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는 오늘 0시 기준으로 하루 사이에 94명 늘어서 모두 1,156명이 됐습니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석혜원 기자,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4명 늘었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는 모두 1,156명입니다. 경기에서 23명, 서울에서 22명, 인천에서 3명 등 수도권에서만 어제 하루 48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국내 입국 과정 중 검역소에서 확인된 확진자도 15명이었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중증 환자는 31명이고 위중 환자는 50명입니다. 사망자는 3명 늘어 모두 17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304명 늘어 지금까지 6,32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의정부 성모병원은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던데 상황 어떻습니까? 네, 카톨릭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과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는 최소 34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병원 내 감염자는 15명이고 접촉자들까지 확산되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지자체 별도 조사에서 처음으로 지역병원 관계자가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구에 거주하는 인천의료원 직원으로 함께 거주하던 가족들은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무대에 오른 캐나다인 미국인 출연자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관람객 8천여 명에 대한 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해외 유입 확진 사례가 크게 늘면서 국내 입국한 외국인에 대한 활동 범위 제한 조치가 시행된다고요? 네, 현재 모든 해외 입국자들은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자가격리 대상자가 조치를 어기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이달부터 입국한 모든 외국인에 대해 활동 범위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자가격리를 어긴 외국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네, 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기한을 2주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매일 100명 내외로 신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감염 차단 효과가 크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감염 확산 차단 효과가 분명하게 드러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한을 2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오전 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22일부터 시작해 당초 내일까지였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19일까지 2주 더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은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덕에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율이 지난달 6일 19.8%에서 지난달 31일엔 6.1%로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구로 만민중앙교회 사례와 어린이집, 노인 전문병원 종사자가 확진된 구로 콜센터 감염 사례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었다면 대규모로 확산할 수도 있었던 사례를 통제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과 업종에 대한 운영 제한 조치도 이달 19일까지 2주 연장됩니다. 종교시설과 일부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그 외 지자체가 정한 PC방 등 추가 업종시설은 운영을 계속 중단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때도 방역당국이 제시하는 준수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교회 등을 대상으로 환자를 초기에 찾아내 감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집단 방역체계도 구축합니다. 해당 시설들은 방역 책임자를 지정해 유증상자 발생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책임자는 유증상자가 발생하면 방역당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정부는 또 자가격리자에게 안전보호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위치 기반 지리정보 시스템을 통한 상황판을 이용해 이탈자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를 50명 이하로 낮춰 감염 규모를 줄이고 방역막 통제를 강화해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내일까지로 예정됐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기간을 일정 기간 지속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절대 긴장을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세균 총리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금은 절대 긴장을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유학생 등의 해외 유입 사례가 이어지고 인구 밀집 지역인 수도권의 감염 추세도 진정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또 전 세계 감염자가 100만 명을 넘는 등 해외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느슨해지면 그동안의 노력도 물거품이 된다며 내일까지로 예정됐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침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일정 기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방역과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과 지역사회의 의견도 다르지 않습니다. 감염 후 치료보다 예방이 낫고 감당할 수 없는 혼란보다 인내하고 비용을 감수하는 게 나은 선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발생하는 희생과 비용도 잘 안다고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피로와 무기력을 느끼고 생계에 위협을 받는 등 전례 없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을 찾고 공동체 안전을 확보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며 실천에 동참해달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네, 어제 한 자릿수를 기록했던 대구의 신규 확진자 수가 오늘 다시 두 자릿수로 늘어났습니다. 정신병원 등에서 산발적 집단 감염이 발생했기 때문인데 방역당국은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구 연결합니다. 박진영 기자, 대구 경북 지역 신규 확진자 현황 전해주시죠. 네, 대구 경북에서는 오늘 0시 기준으로 28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 27명, 경북 1명인데요. 대구의 경우 어제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2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가 다시 두 자릿수로 늘어난 겁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제2미주병원에서 확진자 19명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정신병원과 요양병원 등지에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제2미주병원과 한 건물에 있는 대실요양병원에서 1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고 수성구 김신요양병원, 희지노인 전문병원 등에서도 확진자가 각각 1명씩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대구시는 병원 등 시설을 포함해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쪽방 상담소 종사자 49명을 전수 검사하고 결과를 지켜본 뒤 쪽방 주민 760여 명에 대한 검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노인 돌봄 종사자와 대상자 13,000여 명의 건강 상태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반인 신규 감염 사례는 최근 일주일 동안 22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시설 내 산발적 집단 감염을 제외하고는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완치율도 계속 높아져 대구의 경우 70.3%, 경북은 65.4%를 기록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그러나 아직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이번 주말과 휴일, 외출 자제 등 적극적인 참여를 시도민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네, 지난 2월 말 투자회사 JP모건은 한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00명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의료 수학이라는 분석 기법이 사용된 것인데요. 실제로 10,000명을 넘어선 지금 KBS가 국내 의료 수학자들의 코로나19 분석과 예측을 들여다봤습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서울 경기 지역의 기초 감염 재생산 지수는 1점 이하였습니다. 확진자 1명이 1명 이하에게 감염시키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최근 해외 유입 사례가 늘면서 지수는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지역 내에서 새롭게 감염되는 환자보다는 해외에서 유입된 환자라든지 타 지역 유입 환자가 현재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해외 유입 차단 실패, 사회적 거리두기 실패 등 최악의 상황을 각종 변수로 대입해봤습니다. 다음 달 말까지 서울 경기에서 확진자 1,000명이 더 늘어 지금의 2배가 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반대로 각종 통제가 강한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서울 경기 신규 확진자는 200여 명이 더 생긴 뒤 다음 달이면 거의 사라질 거란 예측도 나왔습니다. 유증상 시점과 격리 시점, 동선과 접촉자 수 등 모든 역학조사 결과는 의료 수학의 기초가 됩니다. 여기에 인구, 교통, 휴대전화 위치 자료 등 빅데이터까지 모든 데이터와 변수들을 공식화해 예측값을 찾아내는 게 의료 수학의 분석 기법입니다.
정책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그래서 다시 유사한 질병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떤 전략을 대처해야 더 좋았는지 이런 효과 분석을 하는 연구로 대구 지역을 특정해 각급 학교의 개학 시기도 변수로 대입해봤습니다. 오는 6일 개학하면 7월 말까지 감염이 이어지고 개학을 미루면 이달 말쯤 감염이 멈출 거란 분석값도 나왔습니다. 국내로 유입되는 확진자들도 많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아직은 저희들이 개학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특히 지금 시점부터 요양원, 종교시설 등 소규모 집단 감염 같은 변수를 줄이는 것이 방역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티던 미국이 폭증하는 코로나19 확산에 결국 전 국민 착용 권고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천으로 만든 얼굴 가리개를 착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는데 사실상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 것입니다. 버지니아에서 김은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서 마스크 착용 지침은 환자와 의료진에 한정하고 있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지침인데 이것이 바뀌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천으로 만들어 재사용이 가능한 얼굴 가리개를 착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마스크 사용을 권고한 겁니다. The CDC is advising the use of non-medical cloth face covering as an additional voluntary public health measure. So it's voluntary. You don't have to do it. They suggest it for a period of time, but this is voluntary. 미국인들이 마스크 착용을 꺼리지만 폭증하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선 불가피한 조치로 보입니다. 특히 증상이 없는 감염자들이 확진되기 전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We know that the transmission from individuals without symptoms is playing a more significant role in the spread of the virus than previously understood. So you don't seem to have symptoms and it still gets transferred.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정하라고도 했습니다. 마스크를 쓰되 스스로 결정하고 대용품으로 천으로 만든 얼굴 가리개 착용도 권고하는 건데 의료진도 부족한 마스크를 국민들이 모두 쓰라고 할 경우 마스크 대란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미 중앙정부에 앞서 버몬트주는 오늘 마스크 착용을 공식 권고했습니다. So now I am joining other health leaders in recommending that Vermonters wear cloth face masks in public even if they have no symptoms. 체코공화국과 타이완, 한국에 의해서 마스크 착용의 효과를 본 점을 참조했다고 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KBS 뉴스 김은규입니다. 네, 지난달 미국 내 일자리가 70만 개 이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숫자는 미국이 경제 셧다운 조치를 취하기 이전의 수치여서 더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한편 IMF 총재는 현 경제 상황이 10여 년 전 세계 금융위기 때보다 더 나쁘다고 진단했습니다. 뉴욕에서 김철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노동부가 지난달 일자리가 70만 1000개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신규 일자리가 감소세를 보인 건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지난주 미국 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660만을 넘어섰다는 어제 발표에 이어 코로나 사태 이후 노동시장의 심각성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문제는 이 수치가 지난달 중순까지 집계된 자료를 토대로 한 분석이란 겁니다. 미국이 지난달 13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른바 셧다운에 들어간 이후 상황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실업률도 한 달 새 0.9%포인트 높아졌습니다. 1975년 1월 이후 최대 상승폭입니다. CNBC 방송은 미국 내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곧 800만을 넘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가 전체의 폐쇄 속도와 소비자 부분의 일자리 손실 급증으로 전례 없는 실업 대난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If we let this temporary thing spiral into something permanent, then this week's numbers say that permanent thing would be quite awful. 평소 낙관론을 펼쳐왔던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도 일정 기간 경제가 더욱 악화될 것이란 우려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We are in a contractionary point. We have not seen the worst of it. I don't want to sugarcoat it.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세계 경제가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보다 훨씬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최악의 경제 지표와 우울한 경제 전망으로 뉴욕과 유럽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네,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함장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승조원들을 하선시켜달라고 요구한 뒤 전격 경질되면서 미국 사회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 해군은 함장이 자신의 서한을 언론에 공개해 규율을 어겼다는 입장인데 승조원을 구하기 위해 임무에 충실했던 함장에게 총을 쏜 것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최동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3일, 수천 명의 승조원들이 항모를 떠나는 함장을 열렬히 환송합니다. 미 해군은 전날 루스벨트호의 브렉 크로지어 함장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I am here today to inform you that today at my direction, the commanding officer of the USS Theodore Roosevelt, Captain Brett Crozier, was relieved of command. 크로지어 함장이 자신의 요구를 담은 서한을 언론에 유출해 해군 규율을 어겼다는 이유입니다. 앞서 크로지어 함장은 승조원 3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코로나19가 함내에 급속도로 확산하자 승조원들을 하선시켜달라며 국방부에 서한을 보낸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As the captain wrote, quote, "We are not at war. Sailors do not need to die. If we do not act now, we are failing to properly take care of our most trusted asset, our sailors." 하지만 해군 당국이 항모 내의 바이러스 확산에 손을 놓고 있다가 함장이 긴급하게 호소하고 나서야 대응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테드 리우 하원 의원 등은 함장을 해임한 해군 장관 대행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해군 감사관실에 보냈습니다.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도 승조원 보호와 국가안보라는 임무에 충실했던 함장에게 총을 쐈다며 형편없는 경질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100만 명 이상을 감염시킨 코로나19의 기세가 쉽게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마스크와 의료 장비 수급 상황도 악화되면서 대륙 간 마스크 쟁탈전 양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양민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유럽의 코로나19 확진자는 56만여 명, 영국에선 확진자가 하루새 4,400명 증가해 3만 8천여 명으로 유럽 국가들 중엔 5번째로 많습니다. 확진자가 6만 명을 넘긴 프랑스에선 요양원 사망자 1,400여 명이 집계에 추가돼 누적 사망자가 6,500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전국 이동 제한령 와중에도 부활절 방학 기간이 되자 바캉스를 가려 시도하는 차량들이 몰리면서 프랑스 전역에 경찰 16만 명이 단속에 나섰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와 의료 장비 부족이 심화되자 대륙 간 쟁탈전 양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지방정부가 중국에 마스크 수백만 장을 주문했는데 미국 측이 3배 가격을 현금으로 지불해 공항에서 배송 직전에 빼앗겼다고 주장한 겁니다. Payé et livrable a été détourné parce que acheté. Donc ça pose un problème complémentaire pour nous puisque nous les régions nous en avons recommandé 60 millions. 독일에서도 베를린 주정부가 의료진용 마스크 20만 개를 중국에서 주문했다가 행선지가 미국으로 변경됐다며 현대판 해적 행위라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런 주장들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유럽 언론들은 미국과 유럽 간 마스크 전쟁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국적 기업 3M에 대해 국방물자법을 발동해 마스크 생산 확대를 강제한 데 이어 캐나다와 중남미 국가들의 수출 금지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M과 캐나다가 반발하면서 마스크 수급 갈등이 번지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네, 이번에 KBS 재난방송센터를 연결해서 그래픽과 함께 코로나19의 현재 상황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정훈 기자, 현재까지의 국내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어제 누적 확진자 10,000명을 넘어선 데 이어 오늘 발표에서는 확진자가 94명 더 늘었습니다. 이제 모두 1,156명입니다. 이 가운데 격리가 해제된 사람은 6,300여 명인데요. 전체 확진자의 60% 이상이 음성 판정을 받고 일상으로 복귀한 겁니다. 사망자는 3명 증가한 177명입니다. 신규 확진자를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48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습니다. 이렇게 최근에는 대구, 경북 지역보다 수도권의 신규 확진자 비율이 더 큰 경우가 많은데요. 날짜별로 봐도 두 지역 상황이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붉은색으로 보이는 대구, 경북 지역은 지난달 중순 이후론 날짜별 확진자가 줄어드는 추세가 뚜렷합니다.
반면 파란색의 수도권 지역은 최근 오히려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난달 22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시하고 있지만 해외 유입과 소규모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2주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사례가 큰 변수가 되겠군요. 네, 해외 유입 확진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하루 40여 명씩 증가하면서 이제 전체 확진자의 6.8%에 달합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동시에 해외 유입 확진자도 급증하는 양상인데요. 미국은 이제 확진자가 2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 확진자 100여만 명 가운데 4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유럽에서는 스페인 상황이 심상치 않은데요. 하루에 확진자가 10,000명 정도씩 꾸준히 늘면서 이탈리아와 비슷해졌습니다. 이들 국가 외에도 최근엔 동남아와 일본, 남미 등 세계 각국에서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모든 해외 입국자는 2주간의 자가격리 수칙을 지켜서 2차, 3차 감염을 막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의 첫 주말인 오늘 여야의 유세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인천 등 수도권 표심 공략을 이어가고 통합당은 부산, 경남에서 표밭 따지기에 들어갔습니다. 박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 주말, 민주당은 수도권 공략에 나섰습니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오늘 지역구인 서울 종로 유세에 집중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위기의 강, 고통의 계곡을 국민 어떤 한 분도 나고지 않고 함께 건너실 수 있도록 모두 손잡고 건너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불출마 다선 의원들로 구성된 이른바 라떼는 유세단은 인천을 찾아 후보 지원 유세를 합니다.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은 코로나19로 숨진 의사 추모 성명을 발표하고 코로나19 극복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통합당 선대위는 부산으로 무대를 옮겨 숨진 의료진에 대한 추모 묵념을 시작으로 현장 회의를 열었습니다. 부산, 경남 6개 지역을 차례로 방문해 표심 잡기에 나섰는데 지난 3년간의 이분들의 경제 실적으로 봤을 적에 과연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례정당, 미래한국당도 역시 부산을 찾았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오늘도 서울 종로 유세에 집중합니다. 유승민 의원은 경기도 수원의 5개 지역구를 찾아 측면 지원에 나섭니다. 민생당 선대위는 수도권과 부산, 광주 등에서 3강 유세를 펼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정의당 선대위는 전북 전주와 익산을 찾아 다당제 연합 정치를 강조했습니다. 국토 대종주 4일차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올 초 상황으로 파산 일보 직전인데 재작년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네, 조주빈과 함께 박사방을 공동 운영한 공범 가운데 현역 육군 일병이 어제 군사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 일병은 이틀 전까지도 텔레그램에서 성착취 영상과 수사 관련 대화를 나누며 활동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 운영진 가운데는 경기도의 한 부대에 복무 중인 현역 군인 A 일병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전 9시 반부터 7시간 동안 이 부대에서 A 일병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한 대와 관련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휴대전화를 분석해 조 씨와의 공모 관계와 추가 범행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조주빈의 공범은 이곳에 입대한 뒤에도 텔레그램 활동을 이어간 걸로 확인됐습니다. 취재팀이 확보한 텔레그램 성착취물 유포방 대화 내용입니다. A 일병은 신병 훈련 기간으로 추정되는 12월 13일에서 2월 말까지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지난달 2일쯤 다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불과 사흘 전엔 평소 연락하고 지내던 텔레그램 이용자와의 대화에서 수사 상황을 걱정하면서 박사방에서의 채팅 내역을 모두 삭제했다고 털어놓기도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일병이 군에서 일과 시간이 끝난 뒤 자신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불법적인 텔레그램 활동을 한 걸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옛 헌병대인 군사경찰도 A 일병을 조주빈의 공범으로 긴급 체포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서울 송파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며 개인정보 17건을 빼돌려 조주빈에게 넘긴 사회복무요원 최 씨는 어제 구속됐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조주빈 씨가 박사방 운영자인 거 아셨어요? 법원은 최 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고 개인정보 유출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네, N번방이나 박사방 등의 운영자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처벌한다는 강력한 방침에 놀라서 이용자들이 자신들의 기록을 지워달라고 전문업체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단호하게 거부하는 업체도 많지만 인터넷상에는 여전히 N번방 기록을 지워주겠다는 글이 떠돌고 있습니다. 이세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온라인에 남은 각종 기록을 삭제해주는 전문업체입니다. 박사방과 N번방 회원들 중 수십 명이 이곳에 연락해 자신들의 기록을 지워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주일도 안 돼 4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자기 신상 정보, 자기 주민등록증이라든가 이제 자기 이름이라든가 자기 나이라든가 자기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개되는 것들을 삭제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시는 거죠. 가족이나 직장에 알려질 수 있어 삭제해달라거나 돈이 얼마가 필요하든 N번방 기록을 지워달라며 1억 원을 제시한 이용자도 있었습니다. 온라인 기록 삭제 업체들에는 최근 N번방 이용자들의 문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언론에 터지고 나서죠. 그 다음날 정도부터 아마 전화가 올렸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7-8분 정도 그 이후에 저희가 문의가 많아서 그냥 광고를 내려버렸어요. 그쪽에 관련된 부분은 다. 경찰 수사 전 범행 증거를 지우려는 건데 대부분 업체들은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근데 N번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거를 삭제를 해주면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좀 되고 그 10몇 년 동안 해온 거를 일순간에 망가뜨릴 수가 없어가지고. 하지만 인터넷에 텔레그램 삭제 방법을 묻거나 N번방 기록을 지워준다는 홍보성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만큼 증거 인멸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산불이 비상입니다. 최근 10년 동안의 통계를 보면 청명과 한식, 식목일이 있는 4월 초에 산불이 집중됩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방에 건조 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부는 만큼 특히나 산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바람을 타고 황사가 날아들어와 영향을 주겠습니다. 오후에는 경기도와 강원 영서,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북서쪽에서 찬바람이 부는 데다 기온도 어제보다 10도 정도나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강원 영서 지역에 한파주의보까지 내려진 가운데 내륙 지방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반짝 춥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2도, 광주는 16도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서해와 동해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다음 뉴스는 2시에 이어집니다. 12시 뉴스 마칩니다.